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요, 부동산 책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리뷰하기에는 그다지 좋은 책은 아닌데, 어차피 읽은 책이니까, 그냥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기도 그렇고, 한번 읽은 책, 거기에 건질 내용이라도 한두 개는 항상 있기 마련이죠. 부동산 경매, 공매 이런 투자사보다도 부자와 관련된 책, 돈과 관련된 책, 저는 그런 게 좀 요즘에는 눈길이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나는 올해부터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어찌 보면 스타트하는 투자에 관심을 막 가지게 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부동산 책을 한두 권 이상 읽어보신 분들은 약간 식상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자는 김코치라고 돼 있죠. 김도윤이라고 돼 있는데 김코치 경매라는 이 책도 쓰신 분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 부동산에 입문하신 분들은 그냥 이런 부동산 책도 있구나, 이렇게 부동산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구나 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부동산 책을 몇 권 읽어보신 분들은 상당히 식상하다,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겁니다. 목차 한번 보고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한 10줄 정도만 간단하게 5분간에 걸쳐서 중요한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는 파트 4까지 있나요? 파트 4까지 있고, 파트 1에는 자기가 보험 영업사원으로서 개고생했다. 나 고생하면서도 다시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포기하지 않고 투자를 계속했다. 그러면 모든 부동산 투자 책에 보면 파트 1에서 자신의 고생한 내용, 무용담 섞어가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죠. 두 번째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주장하려는 내용이 대충 뭔지는 알겠죠? 마음 준비 운동하고, 부딪혀보고, 못 버티면 부자가 될 수 없고, 인내심을 갖고, 대가를 치러야지 부자가 될 수 있고, 시간에 투자하는 법을 배워보고, 멘토를 만들고, 치열하게 좀 생각해보고, 그냥 좋은 말입니다. 공자맹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을 투자해 보신 분들이 이제 이런 책을 읽으면 정말 짜증내요.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제 초보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자님 말씀하신 이런 좋은 말 들으면 감동을 하죠. 그런데 이런 거 한 5권, 4권, 10권 정도 읽다 보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파트 3 보면 자신이 학원을 어떤 강의를 하나 봐요. 그 수강생들의 그 실제 경험담, 이런 것을 수필을 받았는지, 받아와가지고 그 글을 좀 싣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자신의 저자의 어떤 기본적인, 투자, 정보랄까요? 근데 투자 정보가 무슨 고급 정보가 아닙니다.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일반적인 정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기 민망할 정도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리뷰는 어느 정도 부동산 책을 읽으셨던 분들을 전제해서 짧게 10줄만 한번 다 알고 온 내용은 다 빼버렸습니다. 기존 책들에서 다 언급됐던 내용들은 거의 토할 정도죠. 똑같은 내용 반복되니까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약간 좀 이 책에만 있는 새로운 문장, 한 3문장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책 내용 한번 10줄로 한번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문 내용 중에 핵심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이 아니고 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책 몇 권 읽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도움되는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제 입문하시거나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책이든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읽으시기 바라고요. 어느 정도 부동산 책 읽으셨던 분들은 가려서 읽어야겠죠. 그 책이 그 책이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부동산 책은 그 책이 그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투자 재테크 책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다, 스테디셀러가 상당히 나오기 힘들다. 왜냐면 그만큼 내용이 고만고만하고 그게 그거고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살펴보고 저한테 기준을 삼아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책 내용은 일단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 위해서 필요한 내용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처음 서두에서는요, 모든 부동산 책들이 그런 것처럼 자기가 고생한 내용, 뭐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 싫어하죠. 고생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일단 참고 열심히 살아라. 나 카드 영업을 열심히 했다. 피투하고 열심히 했다. 돈 많이 벌고 안 쓰고 모았다. 인내하고 3년 개고생해서 뭐 30년 편하게 살아보자 이런 목표로 열심히 일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뭐 기존 부동산 책들에서도 서두에는 자기 고생한 내용으로 채용되어 있죠. 처음에 뭐 부동산 책을 읽으신 분들은 막 같이 공감해서 눈물도 흐르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쑥쑥 생기지만 부동산 이제 몇 권 읽어보면 이런 내용 보면 짜증부터 나죠. 그리고 저자보다 더 고생하셨던 분들은 그냥 이런 거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오죠. 자, 부동산 이를 악물고 공부하시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고생하십니다. 다들 전략하고 다 종잣돈 모으고 있죠. 보통 이런 내용들은 고생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돈 펑펑 쓰셨던 분들, 그러셨던 분들에게 교훈이 되고요. 부동산 입문자들에게는 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문 내용 중에 인테리어 공사 관련된 부분에 뭐 이 김코치 관련 수강생이 쓴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 주인이 관리 감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충 날림 공사를 하게 된다. 자, 이 부분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 공실이었고 제 인테리어를 맡긴 그 공실을 보여줬죠. 몰딩, 천장 몰딩 하다가 말고 바닥에 장판 일그러져서 뭐 이게 일어나고 본드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벽지에 곰팡이 새어나오고 초매지도 안 바르고 그 위에 그냥 발라버리고 개판 치고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노가다 뛰는 사람들의 성향이죠. 다 개 같죠. 개 같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인테리어 할 때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뭐 휴가를 낸다든가 연차휴가 낸다든가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반드시 관리 감독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부동산이라는 것이 한번 흐름이 막히면 현금화가 하기가 힘들다. 이것은 현재 부동산하고도 일치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한번 부동산 심리가 분기가 되면 절대로 회복하기 힘들고 부동산을 팔고 싶어도 팔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경기 흐름을 잘 맞춰가지고 타이밍의 예술사가 돼야 된다. 여기 지금 현재는 제 의견을 첨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이 개수가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빨리 팔릴 수 있는 것은 그 시기를 잘 봐서 팔아야 되고 뭐 자기 사정이 어려운데 뭐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한번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심리적 분기가 일어나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 팔고 싶어도 팔기 힘들어진다. 흐름이 막히면 현금화가 매우 어려워진다. 물론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현금화, 유동성이 장점인 그런 상품이긴 하지만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막히면 현금화가 힘들어지는 측면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매와 관련해서는 이 관리비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권리분석이라든가 그 임차인 내보내는 것 그리고 뭐 등기부 분석 뭐 이런 거 그다음 입지 분석 이런 거에 신경 쓰다가 워낙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정작 이런 관리비라든가 이런 세세한 부분을 놓치기가 쉽죠.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관리비가 일정액이죠. 매달. 그리고 뭐 연체를 한다고 해도 뭐 3, 4개월 정도 되겠죠. 경매까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덩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년, 막 2년 가까이 되는 상가 같은 경우 낙찰을 받을 때는 엄청나게 조심해야 된다. 상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하고 좀 다르게 관리비가 엄청나게 비싸죠. 최저 낙찰가보다 관리비가 몇 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문장을 한번 따와 봤습니다. 경매에서 밀린 관리비 체크는 필수입니다. 이 문장이 저한테는 좀 인상 깊었죠. 제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은. 그리고 네 번째, 매매와 경매는 법무사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도 법무사를 선임하지만 경매를 할 때도 법무사 비용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 5번을 보시면 일반 은행에서는 경락점검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여기에 정말 상담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미친놈 쳐다보듯이 합니다. 제가 이 낙찰을 받았어요. 어디에 있는 동에 있는 몇 번지 건물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대출 좀 해주세요 가니까 미친놈 쳐다보듯이 합니다. 이런 경매 물건은 경매 물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를 해주시는 대출 아줌마들 있죠. 대출 법정 벗어나면 아줌마들이 와서
명함도 주고 하죠. 그 아줌마들하고 은행하고 법무사하고 경락잔금 브로커가 세팅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법무사도 이 대출을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수수료 개념으로 돈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을 것은요, 이런 등기를 할 때는 법무사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그 대출은행, 특히나 대출이 어려운 특수물건 같은 경우는 대출은행을 구하기가 어렵죠. 이런 대출은행과 법무사가 조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사를 내가 여러 군데에 견적을 넣어본다든가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무사가 해준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비라든가 그다음에 채권 할인율 이런 걸로 사기를 많이 치죠. 그래도 거부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경매 같은 경우는. 왜? 그 법무사만이 이 경락잔금을 대출해 주니까. 자, 이 부분은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보시라고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 중간중간 무슨 자신의 느낀 점을 문장으로도 만들어 놓고 꿈을 어떻게 해라 이런 자기 생각도 쓰지만 이런 사람들의 명언도 좀 옮겨놓은 몇 문장이 있었죠. 그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문장이 이거였는데요. 시작할 때부터 위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단 시작하면 위대해진다. 시작의 중요성을 나타냈죠. 부동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작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이 많으실 것인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했지만 시작, 행동으로 옮겨라 그런 거에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부동산 책도 읽어보고 공부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행동을 해도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이런 책들은 이런 강의들은 빨리 행동을 옮겨라 강조하는데요. 한번 잘못 낙찰받으면 인생 끝입니다. 회복하기 불가능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기준으로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을 옮겨놓은 겁니다. 제 부동산 지식, 제 인생 경험 지식 기준으로 이 책을 지금 요약한 문장이니까요. 너무 상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가장 저의 인상 깊은 내용은 지속적인 투자금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내거나 법인 사업자로 낙찰받으면 레버리지를 최대화할 수 있다. 개인 대출에 비해 최소 10% 이상을 대출해준다. 자, 우리는 보통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동산 주택 임대차 사업자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 매매 사업자를 내거나 법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책에서 그나마 영양가 있는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지나가는 식으로 소제목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단지 풀지 않는 것일 뿐 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있는 본문 내용이죠.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저한테는 제가 놓치지 않고 이 문장을 캐치를 했죠. 계속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 문장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출을 한다거나 어떤 세금 전략, 요즘에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문제가 다주택자들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매매 사업자로 내거나 법인 사업자로 내거나 좀 참고할 만한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은행으로부터 제출을 받을 때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만 놔두고 대출을 갚지 않는 방법도 있다.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어떤 경매로 날아갈 걸 감안했을 때 최우선 변제금만 놔두고 은행에 대출금 갚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저는 읽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번 그리고 이 김코치님이 경매하고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경매를 하려면 낙찰을 받으려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상심하지 말고 10번 정도는 가봐라. 최소한 그러면 한 번은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장담하는데 그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인 입찰 그리고 중도에 낙찰을 받지 못한다고 임장 가고 개고생했는데 낙찰 못 받았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라. 이런 걸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문장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10번 입찰하면 한 번은 받을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경매에 매진해봐라. 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9번 저자가 현재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요. 한 달에 8회이고 8번이고 한 해당 3시간씩 1대1로 수업을 하고 수업료는 70만원이다. 제가 이 책에서 그나마 두 번째로 가장 저한테 도움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1대1 과외비가 영어 이런 1대1 코칭 이런 과외 수업이 얼마인지는 몰랐는데 현재 70만원 주고 현재 이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뭐 자기 개발 차원에서 이 문장을 언급한 것 같았는데요.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뭐 해외 유학도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언어 연수도 갈 수 있고, 외국어를 배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1대1 과외를 받아도 된다. 저도 한번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70만원 안 됩니다. 70만원 과외비. 이 문장이 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였다. 네. 그 다음에 10번, 이 저자가 딱 책 한 권을 언급하는데, 이 책 전반에 걸쳐서 딱 책 한 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 말하지 않고, 자신은 나폴레온 힐의 책에 감동을 받았다 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뭐 책 제목은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온 힐의 책이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이런 책을 뭐, 썼더라고요. 저 이 책의 제목을 많이 들어봤지만 읽어보지는 못했죠. 다른 부동산 책에서도 이 나폴레온 힐의 책에 자기개발이라든가 어떤 성공학 관련해서 많이 추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나폴레온이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죠. 뭐 성공학 관련 주장하신 저자인 것 같아요. 16,000명의 자수성가형 부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들을 묶어서 공통점을 묶어서 쓴 책이라고 해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추천이 많으니까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투자라든가 돈을 벌려면 생각을 하라 이 뜻인 것 같아요. 하도 유명하니까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김 코치님의 뭐 수강생들의 수기를 그 다음에 절반 이상을 할애해서 투자 경험을 썼는데요. 뭐 투자 경험하면서 자기만의 무슨 노하우를 제공한다든가 뭐 어떤 무슨 지식을 제공하면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물론 저는 투자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냥 자기가 어떻게 고생했다, 자기 배우자랑 어떻게 고생했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입찰을 뭐 여러 번 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그냥 짜증이 날 정도로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 물론 처음 이 책을 읽고 입문자들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노력하면서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는구나 뭐 이런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부자 마인드가 먼저다. 뭐 꿈을 키워라. 뭐 내적 힘을 믿어라. 아껴 쓰고 전략하라. 공자 맹자 이런 소리 지긋지긋하죠. 그 다음에 실천편 파트에 보면 자신들의 수강생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고 그 수강생들도 전부 다 한결같이 나 개고생했다. 그러면서 나 포기하지 않고 결국 노력해서 낙찰 받았다. 그리고 우리 김 코치님 감사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도움이 안 됐습니다. 저한테는 제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는, 그 수강생들 의견이 아니고, 저자의 이런 부동산 관련 지식들을 뭐 몇 쪽에 걸쳐서 나열을 했는데요.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식상한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정부 정책을 관심 가져라. 두 번째, 서울 아파트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 공급량을 잘 살펴서 투자해라. 세 번째는 돈 되는 아파트를 고르는 세 가지 방법. 그러면서 어떤 엄청난 노하우를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뭐 적시를 해놨는데 뭐 뻔한 내용이죠. 뭐 전세가 높은 지역을 해라. 전세가는 뭐 어떤 거품이 없죠.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전세로 사시니까 전세가는 어떤 실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세가 높은 지역이 아파트 가격도 오를 확률이 높다. 이런 것을 뭐 언급을 했고요. 이거 뭐 투자해 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다음 학교가 근방에 있는 아파트가 비싸는 건 다 알 거고 대중교통 역세권의 아파트를 골라라.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안목을 가져라. 뭐 안목을 가져라. 이건 무슨 뭐 공자 맹자 소리. 공부 열심히 하라는 뜻이겠죠. 다섯 번째, 서울 아파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방 아파트도 오른다. 캔디주 실제 투자해보고 그러는 것인지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방 아파트, 서울 아파트 이런 순환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것인지 이런 그냥 성의 없는 문장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떤 실증 예를 든다든가 자신의 투자 경험을 말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아무 내용도 없고 그냥 서울 아파트도 오르고 지방 아파트도 오르고 하니까 너무 지방 아파트 헐대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뭐 지방 아파트도 핵심 지역 있죠. 뭐 도청 있는 곳, 구도심 핵심 지역을 해야지 약간 벗어난 지역 하면 망하죠. 저는 지방 아파트 투자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분도 뭐 지방 아파트 투자의 성공 경험을 좀 적시를 했으면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 하나도 없고 지방 아파트도 오른다 이런 내용만 뭐 주장을 하니까 저한테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뭐 아파트 투자에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라 이런 내용들은 뭐 모든 부동산 투자책들이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뭐 새로울 건 없죠. 그 내용 중에 뭐 어떤 소형 아파트에 투자해야 되느냐 제가 박종수 저자 책에서도 이런 똑같은 내용을 봤는데 뭐 베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상식적인 내용이니까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형 아파트는 고가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대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주변 아파트 공급량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이것은 그냥 흔한 상투적인 말인데요. 제가 이번에 피똥 쌌죠. 현재 우왕이나 군포 이쪽 지역에 공급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공실 중이죠. 그래서 공급량 체크는 필수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진짜로 공급량 체크해야 됩니다. 공급량 체크는 어디서 하냐면요. 지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인이라는 이 지인이라고 이 사이트 만드신 분도 부동산 책을 편찬하셨죠. 그분이 이런 컴퓨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대단하신 분 같아요. 공급량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지금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도움 주는 팁이네요. 자, 공급량을 체크하라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체크하느냐? 저도 항상 궁금했죠. 초짜할 때. 근데 그런 데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뭐 부동산 어플 많죠. 뭐 그런 데서 체크하라고 하는데 상당히 알기 힘들더라고요. 세대는 많을수록 좋고 지역 분산을 하여서 투자를 해라. 뭐 이것은 어떤 특정 지역에 몰빵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공급량이 몰아닥치면 한 방에 망할 수 있으니까 지역을 분산해서 어느 한쪽이 안 좋으면 한쪽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떤 이런 현금 흐름의 타격 이런 것을 유의해 가면서 분산 투자를 하시라. 주식처럼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뻔한 내용인 것 같지만요. 실제로 투자해 봤을 때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 중에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상투적인 내용을 쓰신 건데요. 부동산 투자하면서 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나는 오늘부터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어떤 전문 투자석이라든가 어떤 정보, 지식을 주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뭐 이 저자의 뭐 수강생들, 그리고 이 저자가 자신이 느꼈던 그 어떤 투자 느낌, 이런 내용을 뭐 열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제 입장에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상투적인 그냥 그런 책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수강생들을 이용한 그냥 책 한 권 쉽게 쓴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 이 책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뭐 감동도 받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전혀 감동을 안 받았습니다. 너무 상투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평점을 2개, 별을 2개 좀 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제가 이 책을 보고 느낀 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만 도움되는 내용, 이 책을 한 권을 읽고 도움되는 내용은 오늘 살펴본 이 내용 말고는 없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 나는 오늘부터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몇 문장 있죠? 매매 사업자로 등록한다든가 법인 사업자로 등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1:1 영어 과외는 70만원이다. 이 두 가지를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얻은 교훈이자 정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